네, 흥미로운 연예계 소식을 만날 수 있는 스타뉴스 맛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스타채널의 MC 조은빛나. 네, 심혜숙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까지 연예계 메인을 뜨겁게 달궜던 유재석 씨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19 확진 소식보다도 유재석 씨의 대응 방법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방역 지침을 제대로 어겼죠. 네. 그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다라는 연락을 받은 건 12월 11일이에요. 네. 아무래도 그 유열 씨가 그 확진자인 것 같은데 뭐 안테나민 얘기를 들어보면 유재석 씨랑 유열 씨가 뭐 개인적으로 좀 미팅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10일 날 유열 씨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보통 그럼 이제 확진 판정이 이루어지면 하루 정도 지나면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방역 당국에서 동선 파악이 돼가지고 밀접 접촉자들한테 연락이 가거든요. 네, 또 네. 방문했던 곳에서 연락이 가고 그러는데 10일 날 유열 씨 확진되고 이제 방역 당국이 동선 파악해가지고 11일 날 유재석 씨한테 연락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이제 그런 밀접 접촉자로 연락을 받으면 검사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검사를 받아가지고 뭐 확진 판정이 나오면 확진자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오면 아닌 건데. 예전에 원래 원칙은 뭐냐면 그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면 자가격리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자가격리가 면제가 돼요. 왜냐하면 일반 그 보통의 경우는 자가격리가 되는데 백신을 2차까지 다 접종하고 14일이 지나가지고 백신 완료가 되면 그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수동 감시 상태가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과거에는 누구 확진자를 만났던 동선이 겹치면 이제 자가격리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14일이고 지금 아마 10일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한번 그 확진자랑 동선이 겹쳐가지고 네. 검사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14일을 자가격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놀면 뭐하니 유퀴즈 언더블럭 이런 이제 고정 프로그램들이 다 촬영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가격리 면제됐기 때문에 수동 감시자로 뭐 몸에 뭐 증상이 있거나 본인이 좀 잘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인데 유재석 씨는 이런 방역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셀프 자가격리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11일 날 바로 그날이 이경규 씨 딸 이혜림 씨 결혼식이었어요. 네네. 신랑은 축구선수 김명찬 씨, 신부는 이혜림 양.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의 결혼식인데 한번 이제 그 웹예능에 출연해가지고 이경규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저기 다 꼭 와라. 뭐 안 오면 뭐 이제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못 부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명 정도에게 그런 연락을 했는데 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유일하게 딱 한 명한테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또 유재석 씨였죠. 그래가지고 뭐 형님 제가 안 가면 누가 갑니까? 뭐 이러면서 꼭 가겠다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유재석 씨가 주변을 많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뭐 내 뭐 한마디 문자면 될 일인데 전화해가지고 축하한다 말하면서 자기 꼭 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경규 씨도 거기 감동을 해가지고 본인 방송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제가 안 가면 누가 갑니까? 라고 얘기했던 유재석 씨가 그날 결혼식 참석이 불가능했느냐.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음성 판정을 받으면 안도를 해요. 어우 다행이다. 피해갔네. 근데 오늘 저녁 때 굉장히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 다 가죠. 그렇죠. 웬만하면 가죠. 네. 게다가 이경규 씨와 유재석 씨의 관계, 이경규 씨 그 예능 데뷔 안 갈 수가 없는 자리인데 유재석 씨는 상호 말씀 얘기해가지고 결혼식을 안 갔죠. 이거는 이제 방역 당국의 지침에 의하면 수동 감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도 되는 행사인데 가지를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12일도 그날은 일정이 없어서 집에만 있었고, 그러니까 대부분 검사 받은 다음에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사용했냐면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이제 본인이 혹시 확진능이 아닌 걸 챙겼다고 하는데 이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하는 거는 뭐 방역지침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질병관리청이나 정부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죠. 자가진단 키트가 편의성 그리고 또 굉장히 빨리 그 결과 나온다는 부분에 장점이 있는데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확진자인데 본인이 자가진단 키트를 검사했더니 아닌 걸로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안 되니까 정말 예비 수단으로만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유재석 씨 경우처럼 확진자랑 밀접 접촉을 했는데 음성이 나왔지만 혹시 모르니까 계속 체크를 하다가 양성이 나오면 바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본인이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한 건데 이것도 뭐 보면 방역당국의 지침과 좀 어긋나 있는 여하튼 계속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다가 13일이 됐어요. 13일은 SBS 런닝맨 녹화가 있는 날이었죠. 현장을 당연히 가야죠. 방송국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방역당국에서 촬영해도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안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정말 뭔가 불안해서 안 오는 건지
물론 뭐 유재석 씨를 방송국에서 그렇게 대접하진 않겠지만 보통 일반 회사원이 그러면 회사에서는 저거 지금 잔머리 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저라면 우리 팀원들이 그 얘기하면 왜 안 오냐? 저는 오라고 했어. 저는 오지 말라고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방송국 간 거예요. 네. 가가지고 우선은 뭐 당연히 도착하면 차에 내려서 본인 대기실이 있을 테니까 대기실 가서 대기하다가 몸 상태 안 좋으면 검사 받으러 갔을 수도 있는데 또 유재석 씨는 워낙 또 신중하게. 정부 지침을 어기는 거죠. 자연의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이게 몸 좀 이상한데 하다가 딱 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 먼저 검사를 받자.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그날 이제 SBS 측에는 방송 아무래도 혹시 불안하니까 녹화에 빠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검사를 받은 거죠. 다행히 런닝맨 같은 경우에도 그 유재석 씨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만 출연자가 많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회 정도는 유재석 씨 없이 녹화도 가능하거든요. 뭐 유퀴즈 온 더 블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MC가 2MC니까 네. 뭐 애매할 수 있겠지만 놀면 뭐하니 사실상 뭐 개인 MC 프로그램이고 근데 런닝맨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서 확진자가 된 거죠.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유재석 씨가 이렇게 방역 지침을 어기고 셀프 자가격리를 한 덕분에 이게 연예인들도 다 분류가 나눠지잖아요. 네. 배우들 같은 경우에 영화를 찍는다. 확진자 나오면 좀 쉬면 돼요. 이제 뭐 그쵸. 일일 드라마나 주말 연속극은 좀 문제가 돼요. 그쵸. 일일 드라마가 한 주 동안 결방된 사례들이 최근에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뭐 미니 시리즈 같은 경우에 대부분 미리 찍어놓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찍는 배우들은 확진이 돼도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제작진 입장에서는 연기되는 동안 더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뭐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은 한데 예능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송은 한 격주 정도로 해가지고 한 번에 2회분씩 녹화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다음에 고정적으로 촬영이 이뤄져야 되는데 만약에 확진해서 촬영을 못하면 결방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런닝맨처럼 출연자가 많은 프로그램은 관계가 없는데 퀴즈나 뭐 놀면 뭐하니처럼 메인 MC에 해당되는 사람이 빠지면 방송을 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이경규 씨의 딸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들을 상당히 연예인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예능인들이 많았겠죠. 만약에 그 자리, 그러니까 결혼식장은 행복만 가득해야 되는 자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그러니까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예능이 올스탑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는데 네. 물론 이날은 음성 판정을 받고 갔기 때문에 체내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전염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맞으니까. 그쵸. 13일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서 내려서 만약에 대기실만 갔다고 할지라도 또 엄청나게 있으니까. 위기가 됐을 네. 거예요. 그 전부 다 검사 받아야 되고 확진자 나오면 뭐 난리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본인이 바로 돌아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방송가에서 이 코로나가 확진되는 막은 위기를 거죠. 막을 수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역 지침을 어겼다라는 건 좀 재밌게 표현하려고 얘기를 한 거였고 모든 방역 지침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그 방역 당국에서 정해주는 방역 지침은 최소한의 선이거든요. 네. 이 선까지는 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이지 사실은 본인이 감염되고 혹은 본인이 확진됐을 때 그 감염을 전파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훨씬 적극적으로 개인 방역을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침에 따른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른 상태는 수동 감시자지만 원래 기준에 따르면 자가격리자가 맞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가격리를 하면서 혹시 모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로 인해 가지고 본인 때문에 또 확진이 되는 사람들을 막아내면서 본인이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확진을 막은 것뿐만 아니라 방송가가 올스톱할 수 있는 위기를 막아내는 상황이 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다 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해 준다. 근데 지금은 80%를 넘겼어요. 그 백신 완료자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특히 대부분의 성인들은 다 백신을 맞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면 과거처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어떤 그 자가격리 면제 주는 게 아니라 자가격리 자체가 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뭐였냐면 백신 접종률이 낮을 당시에는 백신 접종을 독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백신 인센티브로 도입된 게 자가격리 면제였는데 지금 보면 이제 뭐 거의 7,000명 넘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1만 명 시대도 열릴 것 같고 게다가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전염력이 훨씬 높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 음성이 나왔던 그 11일 시점에서는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전염력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데 그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오미크론은 이미 그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력이 훨씬 심해졌고 자가격리가 훨씬 절실해지는 시점인데 아직까지 이 아직도. 부분이 이제 인센티브로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재석 씨가 자가격리를 했다라면 옛날 기준대로 자가격리자였다면 유재석 씨는 이렇게 한번 칭찬받을 기회를 잃었을 테고 저희도 뭐 방송 아이템이 하나 날아가는 거였지만 중요한 건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역당국에서 좀 자가격리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재점검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1차 접종률은 70%를 넘었고 2차 접종률이 한 60% 정도 될 당시,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러니까 이미 뭐 60% 넘었으니까 절반 이상은 백신 2차 접종이 완료됐지만 아직은 이제 한참 뭐 백신을 예약해가지고 날짜를 기다려야 됐으니까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4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같이 뭐 식사를 했거나 차를 마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4명이 모였는데 1명이 확진자 됐어요. 3명은 밀접 접촉자예요. 그쵸. 근데 그 중에 1명은 백신 접종이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자가격리 안 하고 나머지 둘은 14일에 자가격리를 하는 거예요. 희비가 완전 엇갈려 버리는 거죠. 그쵸. 물론 나중에 다시 엇갈려요. 자가격리 끝나면 돈이 나오거든요. 근데 돈을 받는 상황에서는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여기서 희비가 2번 엇갈리는데 사실은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억울하죠. 게다가 만약에 그 자리를 주선한 사람이 백신 접종 완료자였다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아니 난 나갈 마음 없었는데 저 사람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결국은 저 사람은 자가격리도 안 하고 나는 자가격리하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지나와서 지금은 4명이 만나서 1명이 확진자 나오면 셋 다 자가격리가 아닌 거예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왔죠. 이만큼 80% 이상이 국민이 맞았으니까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면제됐는데 지금 보면 이제 지금에 이렇게 확진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그 백신의 그 효과가 이렇게 빨리 떨어질 걸 예상 못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빨리 맞은 고령층이 지금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부스터샷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기 때문에 다시 자가격리를 다시 옛날처럼 높이지 않으면 확진자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가격리가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재석 씨 나온 거였죠. 뭐 근데 사실은 이제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유재석 씨 때문에 방송과 올스톱은 멈춰졌지만 유재석 씨 자체가 워낙 그 연예계 예능계 큰 산이기 때문에 이미 뭐 연예계 굉장히 차질이 크죠. 그쵸. 우선은 지금 그 놀면 뭐하니에서는 그 도토리 페스티벌 같은 굉장히 큰 행사를 그러니까 요즘 흔치 않은 이제 관객들을 모아가지고 콘서트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딱 준비해서 이게 하필이면 녹화가 15일이었는데 당연히 취소됐죠. 네네. 그리고 그 다행히 런닝맨은 유재석 씨가 없는 상황에서 녹화가 진행됐지만 이번 주 그주 예정되어 있던 유퀴즈 온 더 블럭은 녹화가 취소됐죠. 더욱 안타까운 건 SBS예요. 18일에 연예대상이 있는데 이게 유재석 씨는 매년 대상 후보고 거의 보면 매년 방송국 한 군데서 하나씩은 받는 것 같아요. 네. 지난해에도 MBC에서 받았고 대상을 받건 안 받건 유재석 씨가 와가지고 앉아있고 대상 받은 사람한테 가서 꽃다발 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유재석 씨 18일 녹화는 불참이 거의 유력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가지고 이제 25일날 KBS, 29일날 MBC 있는데 뭐 25일, 29일 정도 되면 아마 뭐 참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유재석 씨의 성정을 봤을 때는 그 방역당국에서는 자 이제 그 다 완치됐으니까는 이제 뭐 사회생활 하셔도 됩니다 얘기를 해도 조금 더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더 자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연말 시상식에서 유재석 씨를 올해는 못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유재석 씨를 사랑하시는 분들, 유재석 씨를 사랑하는 걸 떠나서 여하튼 유재석 씨의 예능 프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 또 연예대상 매년 하는 걸 되게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올해는 유재석 씨를 못 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그렇지만 유재석 씨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행보 때문에 다른 예능 프로그램도 상당수 지켜냈다라는 부분. 그래서 좀 유재석 씨에게는 정말 유재석 칭찬하는 얘기는 하도 많아서 뭐 더 이상 얘기를 해봐서 칭찬이 되겠는가 싶어서 오늘은 좀 유재석 씨를 뭔가 좀 비판하는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4천만 국민을 안티로 돌려보고자 했으나 역시나 하다 보면 결국은 유재석 씨 얘기는 칭찬으로 끝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유재석 씨는 역시 뭐 국민 MC다, 정말 신중하다 이런 칭찬의 댓글들이 반응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이 이슈도 이슈지만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맞춰서 대응책들도 좀 빨리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